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어제부로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오늘부터 새로운 국회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21대 국회 여러분들 다 지켜보셨지만 결국 최혜병 특검법 폐기가 됐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거부권을 또 행사했습니다. 이런 21대 국회 국민들에게 절망을 드리고 정말 분노를 느끼게 했는데요. 22대 국회는 달라야 하겠습니다. 22대 국회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이끌어 가야 될지 또 국회에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떤 중심을 잡고 의정활동을 할지 저희 오마이TV가 또 박정호의 핫스팟이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22대 국회가 사실상 시작된 날 첫 손님, 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정치 9단 이제 10단까지 가신 건가요? 스마트보이 박지원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무겁습니다. 무겁죠. 저희가 네. 축하는 드리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고생 많이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제부터 예. 오늘 아침까지 해남한도 진도 우리 지역 지역구. 구민들은 물론 여러분들이 네. 축하한다, 잘해라, 배치 달고 나가느냐 예. 했는데 배치 붙이려고 했더니 도저히 예. 용기가 안 나요. 그래서 그냥 동백꽃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동백꽃 붙이고 오늘 오셨는데 그래도 이제 국회로 돌아오셨으니까 그렇죠. 감회가 또 새로울 것 같습니다. 소회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어떻게 됐든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가 만들어져야 되고 네. 그 국회를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출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대치 관계에서 싸워야 된다. 그렇죠. 투쟁해야 된다. 네. 이게 굉장히 무겁고 어떻게 보면은 네. 다 예상하는 대로 국회는 입법을 하면은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네. 이것이 이 악순환이 21대에서 22대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또 원구성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민주당 단독으로 또 민주 세력 네. 192석들이 단독으로 국회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장단을 구성해 나갈 것이다. 네. 처음부터 국민들에게 좀 싹수 있는 희망스러운 그런 국회로 출발하지 못하고 21대 똑같은 22대가 된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그렇죠. 정치가 살고 국회가 살아간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하고 또 그 변화를 또 국회에서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이걸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21대 국회 이제 막판에 최혜병 특검법 결국 부결됐지 않습니까? 폐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셨습니까? 이건 진짜 어떻게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심을 보았는데 그렇게 가혹한 참패를 당하고 민심이 결국 이번 22대 국회를 구성하면서 윤석열, 이재명 공동정권이다. 공치를 해라. 협치를 해라 하는데 이러한 것을 민심을 저버리고 네. 그렇게 최상병 특검을 또 부결시키는지 저는 진짜 이건 민심은 과학이거든요. 민심을 저버리고는 민심은 과학이다. 그렇죠. 민심은 항상 정확한 거예요. 음. 그런데 이것을 저버리고 21대 국회를 마감하는 그리고 우리 법여권 192석의 민주당 등 네. 우리는 제1호 법안으로 오늘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자. 이런 악순환이 되고 또 민생개혁 입법 5가지 중 네. 세월호법만 받아들이고 4가지를 또 거부권 행사하면 끝까지 이제 우리는 네. 자꾸 다시 발의하고 또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이 악순환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느냐. 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대한민국이 살고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은 네. 민심대로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내부는 험한 꼴을 당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만큼 국민들 민심 지금 저희 뭐 댓글창에도 이제 행동해야 될 때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게 네.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밀어줬지만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무능한 네. 민주당 음. 거부권 행사를 조자랭이 헝칼쓰듯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네. 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쳐다만 보고 있는 민주당을 사실 심판했거든요. 그렇죠. 이번 총선 과정. 그렇죠. 예. 그러면서 더 잘해라. 음. 그렇기 때문에 네. 192석을 만들어줬는데 아. 이게 아쉽게도 거부권 행사를 이겨내기 200석이. 위해서는 8석이 부족한 그러니까요. 거예요. 8석이 모자랍니다. 예, 그러나 예. 박근혜 탄핵 때 우리가 30표가 부족했지만은 협상을 또 설득을 통해서 네. 민심이 있기 때문에 62석이 넘어왔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심이 과학이다. 예. 이걸로 음. 설득을 하고 네. 양식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22대 국회의원들. 동참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22대 국회가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우리 박지원 의원도 이제 오랜만에 이제 국회에 또 돌아오셨지만 아마 또 장외로 나가는 일도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이번 바쁘실 토요일 것 지난 같습니다. 토요일 날도 했는데 이번 이번 토요일 토요일에 날도 하고.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저희는 해남안도 진도 네. 서울에서 가장 먼 곳입니다. 거기서 또 오셔야 돼. 그렇죠? 제주도가 더 멀지만 네. 차 제주도 타고 오셔야 되니까. 비행기 타고 오니까. 예. 아유. 우리는 교통편이 나쁘니까 KTX, 차, 고생입니다. 섬, 배 네, 배 타고. 이걸 어떻게 다 와야 되냐? 이게 참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역행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최혜병 특검법은 다시 이제 발의가 돼가지고 22대 국회에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고 이 얘기를 여쭐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도 세게 쓰셨던데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8월 2일에 낮에 3번 1시간 동안 3번에 걸쳐서 한 18분 40초 정도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윤 대통령 공용폰이나 이런 게 아니라 개인 폰. 그러니까 전화 오면은 윤석열이라고 이름이 뜨는 검사실에 썼던 그 폰으로 이준석 장관한테 전화했다는 겁니다. 글쎄요. 아, 그런데요. 예, 모든 고위 공직자나 장관들은 네. 특히 국제 전화 등에는 다 도청이 되잖아요. 우즈베키스탄에 있었으니까 이준석 세계 장관이. 각국이 도청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우즈벡에 계신다고 하면은 국방장관이 거기는 소련 연방 아니었어요. 사실상 러시아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네, 북한, 중국 대통령이 통화를 다 도청하는 거예요. 아,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안보를 국군 통수권자로서 네.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세상에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있겠느냐? 왜 비화폰 두고 자기 개인 폰으로 전화를 해서 어떤 내용들이 세계 각국이 지금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도청 다 하는 거예요. 아하, 자, 그런데 예. 나는 대통령실 참 그 대통령의 그 대통령실 참모들이에요. 뭐라고 오늘 하던데? 보세요. 예, 언론에 보도되는 전화 내용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잘 모르겠다. 자기들이 알죠. 그렇죠. 자기들이 했으니까 자기들이 아는데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다. 또 국민한테 넘겨버리는 거예요. 아유, 이게 기록이 있는데 통신 기지국에 아, 기록이 글쎄요. 남아 있는 건데. 자기들이 알죠. 그러니까 오늘 보수 언론이고 뭐고 전부 다 네. 사설 다 제목이 말이죠. 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말해라, 해명해라. 무슨 전화를 했는지 해명해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박정호 앵커가 지적한 그 개인 폰 사용한 것은 네. 어제 MBC 8시 뉴스로 이럴 수가 없다 하고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요.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가장 큰 업무를 기망하고 있다. 이 자체도 저는 아하. 탄핵감이다. 그렇게 그래요? 생각합니다. 그 자체로. 그렇죠. 국가 안보가 분단 국가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큰 게 안보 아니에요? 자, 독일 네. 국빈 방문 초청을 받고 며칠 전에 안보가 위태로우니까 아, 민생 경제가 위태로우니까 안 간다. 맞아요. 연기한다. 안 간다. 안 갔잖아요. 외교적 결례라는 비판도 많았는데. 외교적 결례보다도 안보가 네. 더 중요해서 야 민생을 맞아요, 저렇게 맞아요. 챙기는구나 했는데 아니 세계 대통령 중에서 자기 개인 핸드폰으로 네. 사실상 적성국에 가까운 그러한 나라의 국방장관하고 네. 개인 폰으로 통화를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유일할 거고 예. 단군 이래 최초의 국방부는 무지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야, 이거 이게 더 큽니다, 중요한 이게. 부분이네요, 이것도. 그렇죠. 아니요. 이게 역대 대통령들은 어땠습니까? 역대 대통령들 다 개인 폰 가지고 뭐 전화하고 막 그랬나요? 그럴 수는 없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네. 개인 폰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지만은 국내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 번씩 사용하셨어요. 아. 예, 그렇지만은 이건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즈벡에 가 있는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국방장관 아니에요. 네. 이분하고 일반 일반 폰으로. 폰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진짜 안보 무지 무능 예. 진짜 탄핵감이라니까요. 진짜 그런데 탄핵감이다. 보수 언론들이 네. 보수층에서 이것을 왜 말하지 않는가? 아하.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최혜병 특검 얘기를 하고 최혜병 특검 통해 가지고 진상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파생된 문제. 그러니까 안보 자꾸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밝힐 의무가 네. 오늘 보수 언론이고 모든 진보 언론이고 다 사설이나 기사로 네. 이 통화 내용을 대통령이 밝혀라, 그렇죠. 해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나는 화나는 게 대통령실에서 이 보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 야, 가장 잘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요. 자기들이 알죠. 그럼요. 자기들이 거짓말하고 가짜면은 자기들이 알고 진짜는 자기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이것 국민을 이렇게 졸로 보고 우롱하는 아유. 윤석열 정부는 최상병 특검 이러한 것만 보더라도 탄핵의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여간다. 마일리지는 차면은 예. 탄핵 열차가 출발합니다. 아하. 얼만큼 차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차 있습니까? 제가 아직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 아니, 많이 민심이 많이 차 있다 지금. 민심이 무서운 거예요. 음. 자, 박근혜 네. 촛불 탄핵 때 처음부터 탔습니까? 맞아요. 광화문에 타기 시작해서 음. 전국으로 그렇죠. 다 퍼지고 그래서 광화문에 수십만이 활활 타니까 정치권은 그때 아유. 뭐 탄핵 열차를 출발시킨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이 어떤 지도자들이 네. 정치인들이 잘해가지고 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아요. 민중이 국민이 가져왔다고요. 네. 3.15 부정선거에 대한 4.19, 5.18, 네. 육시방쟁, 촛불 다 민중이 한 거예요. 국민이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불타고 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아. 근데 대통령실은 거의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고 대통령 입장에서 봐도 아니 그런데 그 대통령실이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뭐 비서관들, 경호처장 네. 다 행안부 장관 모두가 전화를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녔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정수 전 장관이 다 통화를 했더라고요. 동아일보 사설은 며칠 전에 네. 경로보다도
경로후에 호들갑이 문제다. 음. 호들갑을 떨었어요. 그런데 그 호들갑이 이제 구체적으로 다 밝혀지니까 이것은 수사 외입이고 네. 수사 개입이고 수사 방해고 직권남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서 밝히자. 사실이 아닌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모르는 네. 대통령실을 향해서 밝히자 이거예요. 음. 왜 안 밝혀요? 알아야죠. 알아야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 지난주에 있었던 김치찌개 끓이고 계란말이 말고 고기 굽고 기자들하고 하하호호 웃고 있고 이걸로 국민들의 마음이 바뀌고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아니죠. 우리 모두가 취임 여야 영수회담하고 네. 취임 2주년 기자회견하고 기자회견하고 대통령이 바뀌겠지. 아하. 일말의 기대를 걸었어요. 예.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실망하고 있는데 자 2년 만에 공약 지킨 게 딱 윤석열 대통령 기자들한테 김치찌개 계란말이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공약은 유일하게 하나 지킨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 지켰네요. 거기에서 기자들도 음. 외국 보내준다고 하니까 박수치고 좋아할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저처럼 기자들하고 가깝고 언론하고 늘 상대하고 살지만 네.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언론에 대해서도 실망이 가냐고요. 요즘 보면은 예. 지상파들 모든 언론들이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네. 구독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유튜브. 이게 뭐냐? 네. 정상적이지 않으면은 음. 대한 언론이 성장하는 거예요. 네. 세계적인 유튜브 시장이 커가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종합적인 그런 지상파나 신문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걸 봐야 돼요. 진실을 보도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다 떠나는 거죠, 국민들. 그러니까 한 서너 달 전에 여론조사를 보니까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로부터 정보를 뉴스를 보느냐, 정보를 네. 수입하느냐니까 유튜브가 51%예요. 아. 유튜버가 51%. 아마 오마이 뉴스 그럼요. 유튜브 구독자가 엄청나게 증가할 거예요. 네. 지금 저희도 이제 194만인데 그렇죠. 200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0만 구독 좋아요 누르시죠. 오마이 뉴스 눌러야 돼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요. 아니 고맙습니다. 예. 장윤선 네. 취재 편의 네, 네. 점은 6개월 만에 네. 41만이 됐더라고요. 아하. 스펙스 스픽스도 있고. 90만이 됐어요. 우와. 김어준, 네. 매불쇼 이런 게 거의 그럼요. 200만에 육박하고 있다고요. 진- 다 올라가요. 진실을 듣고 싶어 하니까요, 국민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네. 언론도 장악해서 되겠냐 이거죠. 음.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살 수 있는 길은 네. 임기 단축, 음. 4년 중임, 개헌을 하든지 아하. 똑똑히 해라 이거죠. 음흠. 그렇지 않으면은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네. 다 받아들여서 아. 까라 이거죠. 까. 까야죠. 아니 저는 제가 예.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사실상 5년 청와대 일을 했는데 네. 언론 보도보고 어디까지 가짜고 어디까지 진짜인지를 모르겠다. 이런 무책임한 대통령 참모들 자기들이 사실을 알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무능무지 무책임. 아니 그리고 네. 대통령이 우즈벡에 가 있는 이종석 국방장관하고 전화할 때 네. 옆에 참모가 있었으면은 옆에. 전화를 바꾸십시오 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난 똑똑한 줄 알았더니 만약에 같이 계시다면 그건 맹탕 영부인인가요? 아니에요? 맹탕 영부인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지국 이제 나오는 이 보도를 보면 한남동 관저에서 전화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했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을까?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누가 있었을까요? 저는 가장 생각할 수 있는 게 예. 김건희 영부인이 계셨겠죠. 안 그러면은 관저니까. 관저니까. 네. 또 휴가 기간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음. 뭐 비서관이 옆에 있든지 네. 그렇지만은 그렇게 휴가 기관을 핸드폰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저는 옆에 김건희 여사가 계셨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없죠. 추측을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렇죠. 날짜로 보면 그러니까 요즘 기지고 뭐 보면. 네. 사실을 안 밝히면은 우리가 박정희 전두환 시대 이렇게 쭉 올 때는 유언 비어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그 이제 언론이 제대로 대통령이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언론은 유언 비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임성근 사단장 부인하고 어쩌고 한다. 이건 확인할 수 없어요. 확인이 당장 안 되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어제 예. 점심을 일본 특파원들 한 12명하고 함께 했어요. 예,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도 얘기를 듣고 물어봐요? 저한테 확인하려고? 물어보는데 제가 참아 확인될 수 없는 길이니까 그렇죠. 그 얘기 못 하는데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열차를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 변해라. 변해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변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공정과 상식 이거 좀 복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공정과 상식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네. 당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정과 상식은 자기 보호, 네. 자기 식구 보호에 공정과 상식이 적용되고 내 식구 보호에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하는 것은 약자한테만 적용되는 거예요. 네. 야당한테만 적용되는 거예요. 아. 자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네. 디올백. 이거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양평 예. 고속도로 도이치모터스 음. 주가 조작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출국 금지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압수수색하고 CCTV 뭐 네. 압수수색 다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료를 아이고 확인했어야겠죠. 이제 가로늦게 시작해가지고 CCTV가 다 없어졌다. 출입 기록 없어졌다. 네. 이게 말이 돼요? 왜 박지원은 출입 금지 시키죠? 아직까지 출입 난 출입 금지돼 있어요. 금지. 왜 출입 금지돼요? 나는 진짜 1호로 빨리 오늘이라도 출입 금지 시킬 분은 김건희 여사다. 혐의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렇죠. 일반인이었다고 하면 그대로 있겠어요? 압수수색을 해도 뭐 그렇죠. 아니 유승민 의원이 잘 지적했더라고요. 네. 조국 가족만큼 털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박지원만큼이라도 털어라 이거죠. 박지원만큼. 아니 저는 검찰에 재판에 예, 한 바쁘셨죠. 번도 나오라 해서 기피한 적 없어요. 왜 출입금지 시키죠? 박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고 예. 김건희 여사는 도주 우려가 없나요? 김건희 여사 그냥 실종된 게 얼마 동안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최근까지 안 이래서는 보여줬습니다. 안 된다. 예. 그리고 아하. 저 검찰 인사 그 부장급분 그 수사하던 사람 그건 놔뒀더라고요. 했는데 잘했어요. 음. 잘했으면은 빨리 해라 이거죠. 수사를 해야죠. 뭐 인사 그렇죠. 그렇게 둔다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죠. 중앙지검에 소환해서 네. 포토라인 세워서 음.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라. 네. 이것이 공정과 상식이지. 네. 남한테 엄격하고 자기들한테는 관대한다고 하면은 이건 공정과 상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고 그거는 김건희 여사는 왜 수사를 안 하는 것이냐, 제대로 수사 안 하는 건 윤석열 정부의 그동안 내세웠던 그런 공정 상식이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어제도 UAE 그 대통령 왔을 때 함께
뭐 군 사열도 하고 뭐 비행기 날아다니는 것도 함께 보고 그러더라고요. 해라 이거죠. 음. 영부인 역할을 나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 그런데요. 자기 친정 어머니 나왔으니까 이제 나는 상관없다. 다 한다. 그런 뭐 얘기도 묘하게 딱 시점이 딱 그래요. 들이맞네요. 예. 그래서 친정 어머니가 감옥에 있을 때는 매일 울고 어려웠다 하는데 그 모녀간에 우리도 보면은 제 아내와 제 딸과의 관계는 특별하잖아요. 그런데 다 이해해요. 그렇지만은 지금 출국 금지해야 네. 6월달에 중앙아시아 못 가요. 지금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예. 해외 순방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겠군요. 6월 그렇죠. 해외 순방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 그 해외 순방 독일 국빈 방문도 민생 국방 때문에 안보 때문에 취소했는데 네. 그것을 가보기 위해서 어머니도 이제 감옥에서 나오니까 간보기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슬쩍 보이고 슬쩍 안 보이고. 그렇네요. 외교적인 역할을 그래서 하고 간건이라니까요. 있고. 강건이. 강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죠. 지금 국민들 앞에서 계속해서 간을 보고 있는 이러면 모습. 안 된다 이거죠. 공정과 상식은 네. 대통령한테 적용되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렇죠. 왜 전화를 했고 무슨 왜 내용으로 했는가 통화했는지 이걸 밝혀야 되고 밝혀야 되고. 상식을 적용하더라도 모든 국민은 네. 그러한 정도의 혐의가 있다면 압수수색을 받아도 수십 번 받았을 거고 출국 금지해야지. 아니, 불공정 불상식은 자기 식구들한테 본인한테 적용하면은 네. 이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책은 버리고 뭐 다른 선물을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없죠. 디올백 어디 있는지 압수수색해서 어디 있는지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건 그 대통령실에는 제가 청와대 사실상 5년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창고 그런데 뇌물 받으면은 돌려줄 창고에 있대요. 창고가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 해야죠. 거기 압수수색하면 되는데 창고. 그거는 대통령실 안에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어디 뭐 이 모처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하면 되는데 네. 안 하고 있다. 결국에는 국민들이 탄핵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촛불이 커지고 퍼지고 하게 되면 국회도 움직일 것이다. 8표보다 더 많이 넘어올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자, 이거는 이제 박지원 우리 의원께서 그동안의 역사를 쭉 돌이켜 봤을 때 결국 국민들이 움직이는 대로 지금 국민의힘이 아무리 호위무사 역할을 한다고 다짐하고 하지만 결국 대통령 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 그렇게 거군요. 봐요. 그러니까 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음. 모든 유력한 당권 네. 후보들이 다 비윤을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버물이 터진 거예요. 뭐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의원도 윤상현, 윤상현은 뉴스공장 유승민, 나왔더라고요. 한동훈도 그러잖아요. 야, 그 진짜 정도로. 브루타스 너마저. 네. 한동훈 너마저도 대통령께서는 하실 수 있지만은 이미 두 분 사이는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네. 지금 당 대표 나오려고 간보기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간동훈? 거기는 간동훈이다. 이저 간동은 간건이. 대통령 영부인도 네. 간 보고 간보기, 있고. 한동훈도 간보기. 아이고 정치가 왜 그럽니까? 안철수라고 했던 안철수 예, 안철수 의원. 의원은 요즘 야무지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법도 나는 찬성한다. 예. 이렇게 해서 찬성 투표도 실제 했다고 했는지 하던데.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알 수는 없지만 예.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요. 여건도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민심이라니까. 정치인은 민심을 민심. 주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네. 정치인은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거야. 국민의 생각이 중요하다. 네. 거기를 쫓아라. 아. 그래서 민심과 함께 가야 네. 윤석열 대통령도 험한 꼴 당하지 않아요. 민심을 배반하고 네. 영부인 보호하고 아. 자기 전화 내용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참모들 시켜서 얘기하고 네. 이렇게 하면은 민심이
더 끌어요. 자, 근데 지금 이런 민심을 22대 국회에서 잘 받아 안아서 정말 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법사위원장 안 주면은 운영위원장 안 주면은 국회 원구성 협상 안 할 거야.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민주당도 예. 법정 기일인 개원이 6월 6월 이제 5일에 개원식 하면은 개원식 하면 6월 7일에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걸 그 원구성 이상 협상.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어. 그렇기 바로- 때문에 예. 협상을 해서 지금 상임위원장만 하더라도 11대 즉 의석수에 의석수대로 따라서 보면. 우리 민주당이 10일. 10일 네.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7. 7석을 가져라. 네. 그러니까 어떤 상임위원회를 가질 것인가. 그렇죠. 또 부의장은 누구로 내세울 것인가. 네. 이게 이미 나와야 돼요. 그렇죠. 지금 오늘이 국민의힘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5월 30일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추경호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협상하려는데 음. 우리 박성준 민주당 수석 네. 부대표 얘기에 의하면 저쪽에서 안 온대요. 안 온다고요. 그 얘기 안 하고 그렇게 하면은 안을 가지고 와야 우리가 협상할 그렇죠. 텐데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은 192석에 네. 책임 있는 정치 활동을 해야 된다. 그것이 국민들한테 대한 보답이다. 그래서 저는 법대로 만약 응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네. 18개 상임위원장을 192석 다수당에서 차지하고 네. 그게 21대도 똑같았어요. 맞아요. 예. 초반에 그랬었죠.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은 이제 또요 여당에서 즉 네. 국민의힘에서 불만이 생겨요. 삼선 국회의원을 한 사람들은 상임위원장도 한번 하고 그렇죠. 원내대표도 하고 네. 뭐 하다못해 입각도 할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소리가 있던데요. 네. 아직은 모르고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또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장관들을 입각을 시키면은 더 네.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의 3선 이상 중진들의 불만이 쏟아집니다. 이게 뭐냐 우리는 왜 협상도 국회의원 제대로 3선 못하고. 할 도록 상임위원장 한번 못하지 않냐. 네. 그래서 아하. 21대도 정진석 당시 원내대표가 내부에 그러한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슬그머니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수 없어요. 기다릴 수 없다. 제가 늘 정치는 협상이고 타협이다. 네. 그러한 그 얘기를 해온 사람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저 모양이면은 우리는 이 모양을 보여야 된다. 저 우리의- 모양이면 이 모양. 그렇죠. 저 모양이면 우리는 이 모양을 모양. 보여야 되는데 이 모양은 뭐냐? 네. 국민이 바라는 대로 법대로 하자 이거예요. 개원해서 해 나가자 이거. 그렇죠. 이렇게 뭐 기다리고 뭐 지켜보고 뭐 달래고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법사위원장, 문영위원장 네. 그 둘 가지고 싸우다가 자기들 7개 상임위원장, 우리가 18개 다 근데 21대 국회에는 그렇게 됐다가 18대 0 됐다가 법사위원장 넘겨주면서 풀린 셈인데 그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넘겨준 거 가지고 많은 당원들 또 지지자분들이 왜 법사위원장 넘겨주냐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탈이 났습니다. 법사위원장 그렇죠. 넘겨줘서. 그렇기 때문에 이분 어떻게 됩니까? 저도 예. 그러한 타협론자고 협상론자인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대 앞으로 네. 변하지 않고 저렇게 거부권 행사로 개혁 입법과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특검법을 계속 네. 거부권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민주당과 192석의 민주개혁 의원들이 그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만약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면은요. 네. 이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그렇죠. 패스트트랙. 그렇죠.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태우면은 네. 330일이 물리적으로 필요하단 맞아요. 말이에요.
1년씩 어떻게 기다립니까? 아하. 모든 법을 개혁 입법을.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우리 국민들이 그걸 잘 알으셔야 돼요. 대통령께서 네. 자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가 집행 기각했잖아요. 네. 기각하니까는 이 정부에서 그러더라고요. 전공이나 의료인들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주라. 그걸 자기들한테 해야 돼요. 대통령도 국민의 대표기관이 네. 국회 의사를 존중해야지. 저렇게 개혁 입법이고 다 거부. 특검이고 다 거부권 네. 행사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국회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기 국회는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국민들이 자꾸 왜 민주당과 192석을 우리가 밀어주니까 네. 또 어떤 분들은 타협하지 않고 독식에서 끌고 가느냐.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민주당이나 192석의 야권 의원들 네. 계속 국민을 설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보수 언론에서는 제가 예상하건 바에 보면은 이렇게 민주당에서 18석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면 또 독주, 입법 독재 이런 얘기를 또 계속 할 거란 말이죠. 하죠. 하더라도 네. 그분들도 대통령이 어떤다 하는 것부터 먼저 얘기하라 이거죠. 여기에 휘두를 필요 없어요. 휘둘릴 필요 없다. 네, 저는 늘 거듭 말씀드리지만 협상 타협론자였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 모양을 한다 하면은 네. 우리의 이 모양은 결국 법대로 하자 이거죠.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법대로 해서 그걸 국민단의 판단을 받는 것인데 당연하죠. 국민들은 그런 것 같아요. 21대 국회를 지켜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될 수가 있느냐. 그렇죠. 22대 국회 제대로 해봐라. 근데 8석이 좀 모자라긴 하지만 제대로 해봐라라고 192석을 줬다. 그걸 믿고 직진 쭉 가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박지원 의원께서는 뭐 선봉에 서서 하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뭐 예. 관계없이 최선봉에 서서 야무지게 할 겁니다. 야무지게. 지금 상임위는 어느 쪽으로 좀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법사위를 지난 12년 해왔고 해왔고 정보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해왔고. 법사위 정보위는 이제 겸임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맞아요. 신청을 했습니다. 법사위를 하셨군요. 그래서 좀 네. 박찬대 대표 만나시면은 박지원이 좀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좀 하십시오. 아마 사실- 이 방송 보시고 예. 박찬대 대표님 꼭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오래 활동하셔가지고 다 ABC를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 이제 예. 아쉬운 것은 아쉬운 거. 우리 박남매의 제 짝꿍 박영선 박영선 전 장관이 장관, 예. 국회로 안 들어온 것은 아하. 아쉽지만은 그래도 저 혼자라도 네. 박남매가 세워오던 그 투쟁력 네. 우리가 9명을 낙마시켰다니까 인사청문회에서. 맞아요. 이게 대단했죠. 박지원이 기록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최고령 최고 득표율 당선되는 예. 기록 2개 이관왕 됐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청문회 아, 최고 예. 낙마를 시킨 게 누구냐? 네. 이것도 한번 그것도 한번 오마이뉴스에서 한번 쓰세요. 알겠습니다. 상관왕까지 가셔야 되는데. 예. 근데 이 뭐 박영선 전 장관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번 국회에 전투력 강한 여전사들이 또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전사들도 많고 예. 제가 아쉬운 것은 좀 여성 의원들이 많이 예. 줄었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제 어제 그제 최민희, 김현, 아유 김현은 예. 이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과방위로 가서 예. 또 이분들 화력이 대단합니다. 화력도 대단하지만 전문적인 실력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언론 방통위원, 방통위 부위원장, 언론운동을 하신 분들이라 그렇습니다. 그거 보통 아닐 겁니다. 그렇죠. 잘해라. 잘해라.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예. 대표님이 앞에서 싸우세요. 아. 나는 싸운다. 나는 체질이 싸우는 거다. 그리고 이건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국정원장 해임하고 지난 2년간 1000번 이상 방송에 나와서 제가 싸웠다. 그러니까요. 대단해. 제가 지금도 월화수목은 네.
방송 어제도 6시간을 했더라고요. 6시간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세 방송 예. 한 방송은 3시간 반 녹화를 했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오늘 또요. 오늘도 또 이 방송하고 줄줄이 있죠. 예. 또 다른 거 가고 의원청에 참석하고 예. 우리 진도 향후의 골프 클럽에 가서 인사하고 인사하고. 해남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줄기차게 해야지. 야, 아직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걸어요. 걸으세요? 예. 음, 잘 먹고 잘 먹고, 자고. 잘 자고. 예. 건강 비결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제 법사위 만약에 가게 된다면 정말 기대가 크고 검찰이 사실은 제대로 개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당연하죠. 검찰 개혁. 그리고 검찰 개혁도 해야지만은 현안이 음,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왜 디얼백 수사가 이렇게 지연되고 있느냐? 왜 공수처 수사는 지연되고 있느냐? 네. 양평 고속도로, 그렇죠. 그거 도이치모터스 따좀 이런 물어야겠습니다. 문제를 네. 법무부 장관은 당연하지만은 검찰총장 또 서울중앙지검장들을 국회로 불러서 네. 따져야죠. 음. 더 중요한 것은 감사원 이게 X판이거든요. 그래요? 이건 보통 감사원이 바로 서야 네. 우리나라 행정이 바로 서는데 음. 여기가 지금 정략적으로 움직이고 아.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따져야 되고 예. 만약 국회 출석을 뭐 중간 간부들이 안 하면은 증인 채택해서 불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국회가 없어요. 살아야 예. 정치가 살아요. 그리고 행정부가 산다. 네. 저는 그걸 보일 거예요. 아. 그래서 는 그 법사위로 가셔야 되는데. 365일 네. 국회를 개원해야 된다. 국회를 열어놓으면 행정부가 긴장하거든요. 그렇죠. 언제든지 누구든지 불러서. 필요한 사람은 뭐 국회법상 안 되게 있으면 증인 채택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불러내자. 그래서 이건 못하게 해야죠. 음. 잘못하는 건 못하게 해야죠. 자, 이렇게 이제 전투력이 상승해 있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예. 민주당 워크숍 어. 지지난주에 했는데 171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다 그렇군요.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결론이더라고요. 171명의 의원들이 다 박지원 의원 같군요, 지금 민주당 모습이. 아니 제가 170명 의원한테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박찬대 원내대표님 잘 보고 계시죠? 예, 박지원 부탁합니다.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저희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아침마다 오셔가지고 예. 현안 분석 예. 또 하고 싶은 말씀도 많이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나만 하고요. 더 잠깐 말씀드리고 네, 잠깐 더 싶으면 말씀하시죠. 국정원에 문건이 수원지검에서 압수수색에서 공개됐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국정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 문건을 보면은 국정원 작성 문건이다 아니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거 알겠더라고요. 그건 국정원 문건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블랙 요원이 네. 국정원 직원이에요.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제공했다는 800만 달러는 이제 그 안도수라는 분하고 북한하고 이 주가 조작을 해서 그러한 돈으로 갔다. 그리고 김성애 실장이라고 있어요. 네. 저하고도 아주 잘 아는데 아주 미인이고 참 좋았는데 네. 우리 대남 일꾼이었는데 그분한테 돈이 갔다. 이런 것이 국정원 문건으로 네. 확인돼서 수원지검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가지고 있고 네. 또 블랙 요원이 법정에서 진술했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800만 달러건 300만 달러건 네. 이재명 대표의 방북 알선료가 아니다 하는 것이 나타났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도 이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아 그렇죠. 그걸 좀 잘 보세요.
뉴스타파가 계속 네.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언론들이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건을 보니까 국정원. 그 국정원 서식이고 내용이고 원장님 또 그러한 보셨습니까? 것이 사실이래요. 네.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리고 그 8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과 무관하다. 네. 그래서 뭐 스마트폰 밤 그런 비용 이나. 또는 네. 김성애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이 나오고 국정원은 거기서 끝났다. 그리고 그 국정원 직원 블랙 요원이 법정에서 진술을 했다고 하면은 믿을만 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검찰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네. 결국 또 검찰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렇죠. 가고 있다. 네. 지금 말이죠.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검찰입니까? 21세기 대한민국 검찰이 네. 그러한 터무니없는 사실로 제1야당의 대표를 북한에 돈 줬다 하는 네. 것으로 얽어매지 마라. 음. 그러한 문건이 나오고 그러한 진술이 나왔다. 네. 저는 그것을 국민 앞에 밝혀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또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정보위까지. 정보위까지. 자, 박찬대 원내대표님 오늘 방송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나시면 말씀. 알겠습니다. 만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